네,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 윗동네 이야기 통일 미리 보기 진행을 맡은 용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이 윗동네 이야기 궁금하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와 함께 궁금한 얘기들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윗동네, 북한을 대표하는 대표 두 미녀분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양에서 온 한서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경남도 북청에서 온 한유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좀 두 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성도 같고요. 네. 혹시 뭐 자매신가요? 자매는 아니고 네. 친척입니다. 네. 오촌지간의 친척이에요. 가족은 가족이네요. 가족이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제 두 분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분 더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윗동네 이야기면 정말 모르시는 게 없다고요. 북한 윗동네 이야기 척척 박사 이영종 소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 여름 정말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네, 윗동네는 좀 어떨까? 좀 선선할까요? 글쎄요, 네. 북한 주민들도 올 여름 나기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얼음이나 얼음 이런 것들을 좀 구하기가 어렵고요. 선풍기도 아마 그렇게 많이 틀어놓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선풍기도 전기가 부족해서 틀지 못하고 한다는 게 이제 선부채가 아주 많이 유행할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윗동네든 아랫동네든 올 여름 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릴 윗동네 소식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신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 윗동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윗동네가 자랑하는 명산들. (1만 2천) 봉의 절경을 자랑하는 금강산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해온 천혜의 보고 백두산. 그리고 묘향산까지 자연 그대로의 시원한 계곡을 즐기고 보존가치 높은 역사 유적지 관람이 가능한 일석이조 윗동네 여행. 오늘 숨은 북한 찾기에서 구석구석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북한의 명소들을 정말 꼭 가봐야 할 산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북한에 사실 때 그러면 저 명소들을 막 휴가 가고 그렇게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러셨던 건가요? 휴가는 아니고 예. 네, 그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묘향산에 저는 가봤거든요. 네.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네, 그 묘향산을 통해서 국제친선 전람관이랑 영문대굴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면 좀 편하겠지만 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좀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무슨 이렇게 조직적으로 여행을 다니나요? 북한은 네. 저렇게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려면 네. 일일이 허가를 또 다 받아야 돼요. 허가를 네, 그리고 받는구나. 묘향산이나 예. 금강산 저런 곳에 가려면 특권층,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인민들이 아무 사람이나 가고 싶었다고 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고요. 우리 소장님은 좀 얘기가 다르시죠?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산들을 다 가봤습니다.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아니, 이 두 분보다 지금 우리 네. 한서희 씨랑 한유미 씨가 얘기했듯이 네. 사실 이 산을 금강산 묘향산을 간다는 거는 첫째는 산에 가려면 이제 교통편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대중교통이 이쪽 산으로 가는 게 아마 지금 없고요. 둘째는 이제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이제 이런 조직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고 네. 제가 98년에 금강산 처음 갔을 때 금강산이 개방되기 전이었는데 네. 아주 깨끗한 차림의 그 군인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길래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이랬더니 신의주에 있는 국경수비대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저희한테
명예 부대 칭호를 내려줘서 아.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렇죠. 됐다. 포상휴가 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수한 네. 경우가 아니면은 맞아요. 일반 주민들이 이런 곳에 오기는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뭐, 저런 데서 좀 이렇게 정말 계곡에 발도 좀 담그고, 막 정말 저런 절경 보면서 좀 네. 편안하게 휴가 떠나고 이렇게 쉴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럼 휴가 어떻게 보내요, 북한에서는? 뭐 휴가라고 하면 우리처럼 가족들이 날짜를 예. 잡아서 이렇게 여행을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가족들끼리 그렇죠. 친구들끼리 그것도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뭐 쌀 100g씩 우리 걷자 해가지고 뭐 그 인근에 있는 강가라든가 뭐 바닷가 사면 바닷가라든가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노는 게 휴가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네. 이게 남한 이게 비교를 좀 해보자면 예. 남한은 어딜 가나 여행지다 하면은 정말 수목원도 예쁘게 꾸미고 다 예쁘게 꾸며져 있잖아요. 네네. 정갈하게. 근데 북한은 정말 자연 그대로예요. 그냥 나무도 정갈한 것도 없고 네. 그냥 그대로니까 네.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보면 돼요. 깨끗한 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이 이제 겨울이면은 수도관이 이렇게 다 얼어가지고 예. 물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 강가에 얼음을 깨서 그 물을 먹거든요. 네. 배탈도 안 나요. 정말 깨끗해요. 아, 그냥 저는 흐르는 그렇게 강물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자연은 정말 남한보다는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물도. 네. 그러니까 개발도 별로 안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보존되는 것들이 많이 있군요. 네, 네. 순수 자연. 그렇죠. 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또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휴가를 그렇게 좀 보내는 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휴가란 개념이 네. 일단 없으니까. 네. 뭐 여름에는 그물에서 발도 담그면 놀겠죠. 근데 겨울에는 또 그물을 먹고. 네. 아니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여기는 좀 도시녀. 그렇죠. 약간 시골 약간 느낌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자연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잘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북한의 자연이 얼마나 참 보존되어 있는지 더 명소들을 먼저 한번 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되면 꼭 가봐야 할 명소. 최고의 명소 베스트 3곳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곳을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지금 나오는 산은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소장님? 이제 묘향산 보현사고요. 아, 네. 북한의 이제 대표적인 불교 사찰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묘향산. 네. 저기서 사진 찍었었어요. 아, 네. 기억이 새록새록 네. 나시나 봐요. 이건 뭐죠? 이건 이제 사리탑 형태로 거기 이제 묘향산 이제 보현사의 탑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13층 석탑이라고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묘향산은 이제 평양에서 차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고속도로 평양 향산 고속도로로 가면 금방 닿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비교적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저는 뭐 금강산이라든가 백두산 이런 산들은 정말 뭐 많이 들어봤지만 네. 묘향산은 사실 처음 듣거든요. 네, 네. 묘향산은 이제 산세가 금강산이나 백두산에 비해서는 네. 좀 이렇게 온화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온화. 제가 받은 느낌은 네.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백두산은 아주 남성적이고 예. 기계가 있고 또 금강산도 사실 만물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날카로운 바위 이런 암벽들 이런 거 보면 좀 남성적인데요. 묘향산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네. 아주 온화한 어머니의 품 같은 이런 예. 숲속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아. 그 한가운데 이제 보현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향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접근성도 높지만 네. 그런 어떤 푸근함 때문에 좀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굉장히 북한에서 많이 사랑받는 네, 명산 네. 중에 하나군요. 네. 근데 이제 보현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현사가 특별히 좀 뭐 아주 유명한 절이라고 네, 이유가 있나요? 그 네. 일단 뭐 임진왜란 당시에 네. 우리 그 승병장이었던 서산대사가 승병 한 5천 명을 데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항전을 했어요. 그 절이 여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빼앗겼던 평양성을 다시 탈환하는 어떤 근거지였죠. 그런 작전의 어떤 근거지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김일성의 어떤 항일 빨치산 활동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항일 정신의 어떤 근원지다 네. 이렇게 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스님을 본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 보현사에 이제 사람들이 북한은 종교가 없으니까 가서 뭐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나 하는 정도인데 예. 그래도 진짜 부처님을 보니까 자기 소원을 빌고 싶어서 몰래 그 안에 안내어 모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스님도 이제 있긴 한데 예. 그 스님들은 사실 가짜 스님, 해설 강사시거든요. 강사? 네. 아까 그분을 제가 그때 예. 봤었는데 살이 좀 많이 야했어요. 그때보다는. 그때 그분이 그대로 계시는 네. 거예요? 바뀌지도 않나 봐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 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그쪽에, 그렇죠. 공무원처럼 그쪽에 계속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스님을 본다는 게 좀 신기했고. 네. 저희 네. 지방에서는 스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스님을. 네. 네, 이렇게 화면으로 스님을 보지 지방 이런 데 스님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묘향산만의 볼거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묘향산 국제 친선 전람관이라고 우리는 참 이름도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 예. 국제 친선 여기서 느껴지듯이 네.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에게 해외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나 주요 인사들이 네. 선물한 물건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박물관 같은 거. 예,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지만 예. 아주 이렇게 한옥과 양옥이 조화된 몇 층짜리 건물에다가 방만 해도 몇 개의 전시관이 있고요. 예. 그 안에 한 수만 점의 물건들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놀란 건 그 예. 안에 실제 그 선물 받은 열차가 있고요. 열차가 예. 들어가요, 그 안에? 예, 열차가 이제 뭐 여러 양은 아닙니다. 예. 한 양을 이렇게 끊어서 네, 해놨고 네, 네. 선물 받았던 벤츠 승용차, 네. 요트 이런 것들이 있고 남쪽 선물이 그렇게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뭐 남한에서 처음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첫 번째 물건이라고 예.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바쳤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김일성, 김정일의 밀랍 인형이었는데요. 밀랍 인형이 네, 있어요? 그걸 네. 이제 중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같더라고요. 똑같이 만들죠, 밀랍 인형을 주네. 네. 얼른 또 다음 명소를 또 함께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만나볼 곳은 어딘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금강산입니다. 지금 네. 만물상 쪽 그 모습이 보이고요. 예. 천하제일명산 금강산 저거는 이제 남한의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구룡폭포가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네. 구룡폭포는 그 길이가 한 보죠? 73m 정도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9마리의 용이 살았다 이럴 정도로 규모가 큰 폭포입니다. 야, 저 폭포물 때문에 파인 깊이만 지금 13m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야차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런 예.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절경 외에 혹시 또 다른 게 저희가 알면 좋을 게 있을까요? 그 고려 시대 이제 마에 부린 묘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묘길상 그거는 아마 뭐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가면 그 예술적인 벽에다가 이제 그린 그 불상을 보고 좀 이렇게 감탄을 하고 이럴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크기가 사람 키만한 이 정도고요. 사실 거기 가면 스케일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유물 유적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자연 경관도 같이 즐기고 이럴 수 있는 또 바다 쪽으로 나가면 이제 해금강이 같이 있고 이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명산 절경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금강산을 저도 좀 가보고 싶다라는 네.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꽤 됐습니다 벌써. 네. 그 금강산 관광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98년 11월에 이제 현대 금강산호가 첫 출항을 했죠. 그 뒤로 이제 관광이 상당히 남쪽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육로 관광도 시작되고 이래서 200만 명까지 관광객들이 이제 늘어났고요. 나중에 이게 개인 승용차로도 막.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8년 전이었죠. 2008년 7월에 네. 금강산 여자 관광객이 이제 북한 경비병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 또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이런 조치들이 되지 않음으로써 네.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관광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현재도 이제 대북 제재가 계속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금강산 우리가 그 관광 대가로 지불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에 좀 이용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예. 아마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핵 포기 뭐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고는 당분간 아마 재개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좀 빨리 좀 재개가 돼서 저 명산을 한번 좀 꼭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통일이 되면 정말 반드시 꼭 가봐야 할 명산 금강산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봐야 할 명소는 어딘지 화면으로 먼저 또 만나볼까요? 조선 뭐 이런 지금 간판이 보이는데요. 저게 어디라고? 네, 볼수 저기는 있을까요? 지금 북한 쪽은 아니고요. 예. 중국 쪽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백두산에 이제 여러 코스가 있는데요. 아, 백두산이군요. 예, 북파 코스를 통해서 올라가는 예. 이제 37번 그 국경 경배이고요. 예. 거기에 지금 남한 관광객들이 있고 약간 지금 안개가 끼어 있지만 백두산 천지가 저 정도면은 거의 완전하게 지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지금 멋있다 이러고 계시네요. 네, 화면으로 보시면은 그게 아마 스케일이 정확히는 안 느껴지지만 가보시면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를 네. 안고 있는 이런 산이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정말. 구름이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자, 근데 지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네. 북한을 통해서 올라가는 쪽은 거의 통일이 되기 전에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중국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과 중국이 소유권을 좀 반반 정도로 나눠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아까 그 경계비를 보셨지만은 네. 천지의 54.5%가 북한, 45.5%를 중국이 소유하는 이런 비율이었는데요. 예. 너무 아쉬운 게 전 북한 사람인데 예. 백두산을 가려면 북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게 북한 너무, 사람도? 예, 스스로가 너무 좀 막 그렇더라고요. 기분도 별로 썩 좋지도 않고 예. 되게 좀 빨리 통일이 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우리도 그렇죠. 북한 사람인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예.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그럼요. 뭐 진짜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네. 애국가에도 나오는 이 산이 분명히 우리나라 산인 거네. 네. 그렇죠. 제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 중국에도 백두산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중국에도 백두산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장백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이 백두산이 빨리 통일이 되면 네. 우리가 빨리 한반도에서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야죠. 꼭 우리의 것이니까. 예. 네. 아, 자. 이제 이 산 주변에 좀 이렇게 내려오면 네. 맛집, 식당 좀 이런 거 좀 많이 있나요? 맛집이란 것보다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양강도라면 양강도 감자, 네. 칠보산은 송이가 유명하고 네. 대송은 뭐 인삼이 유명하고 네, 그런 거지 이제 맛집보다는 지역별로 이제 음식이 유명하죠. 아, 그럼 지역을 다 찾아가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 산 주변에서는 그렇죠. 고유의 뭐 맛있는 네. 음식을 먹기는 어렵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죠. 도시락이요? 그렇죠. 네. 도시락 못 싸가나요? 뭐 김밥? 네. 우리나라는 김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정말 매끈매끈하고 맛있고 그쵸. 바삭바삭한데 네. 북한의 김을 생각하면요 김밥을 못 싸요. 왜요? 김이 일단- 맛이 없어요? 터져버리는 예, 거예요. 일단 김이 질이 좋지만 이렇게 정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 두껍고 찢어지고 막 질기고 거기에 돌이 많아요. 돌도 김밥을 있어요. 먹다 보면 이빨이 막 찌끈찌끈하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아예 못 싸고 네. 아예 주먹밥을 싸서 그 주먹밥. 안에 뭐 반찬을 넣어서 주먹밥을 싸거나 고추장을 넣어서 싸가지고 네. 이렇게 다니는 요리 많지. 김밥은 잘 안 싸가지고 다니죠. 저는 네. 도시락을 저도 쌌는데 네네. 밥하고 된장만 사가요. 그냥 맨 네. 밥에 된장을 그냥 밥하고 따로 된장을 싸간다고요? 사가면 네. 그 산 밑에 이렇게 주변에 텃밭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깨끗한 게 그걸 그냥 딱 뜯어가지고 오이나 가지나 파나 예. 고추 그냥 닦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거기에다가 비료까지는 주지만 농약을 안 뿌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먹어요. 저는. 아, 그렇군요. 아,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뭐 아무리 옆구리가 터지면 어떻고 좀 즐기면 어떻겠습니까? 전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 그 김밥도.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기 좀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윗동네, 아랫동네 정말 다른 점도 많고 또 비슷한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EBS에서 보내드리는 이 통일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세 분과 윗동네 얘기를 좀 재밌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윗동네에서 본 거꾸로 이제 서울의 모습은 어떤지 이런 점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네. 있어요. 배달 문화. 한국에서 배달 문화. 예, 정말 예. 너무 신기한 게요. 과연 돈을 주면은 예. 정말 배달이 올까? 중간에 먹다가 오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밤에 한강으로 갔어요. 예. 가가지고 입 야심한 밤에 여기 배달 올까 해가지고 시켰는데 예. 정말 오더라고요. 그럼요. 하나도 안 오다가 먹지도 않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우리는 정말 뭐 배달의 그 자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네, 진짜, 굉장한 네, 네. 배달 문화는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땠어요, 것 같아요. 서희 씨는? 네. 그 배달 종류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네. 있고 치킨도 있고 뭐 그냥 일반 음식까지 다 배달되는데 네. 아, 이런 것도 있냐라고 하면서 네. 너무 신기했었는데 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배달은 정말 짱인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어요.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어디나 부르면 어디든 달려오는 찾아갑니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어떤? 배달, 음식만 배달되는 게 아니라 예. 장 봐가지고 또 배달해 주더라고요. 네. 너무 편리하고요. 너무 좋아요. 뭐 요즘은 사람도 배달해 주니까. 아이, 아이 뭐 그건 네. 북한이 더 잘하죠. 사람 배달. 아, 사람 배달은 북한이 더 잘하는군요. 아이, 무서운 배달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그리고 들긴 하는데. 장 배달도 요새는 잘해요. 쌀 같은 거 사면 네, 맞아요. 북한에서는 다 집에 갖다 줘요. 쌀을. 네, 맞아요. 그런 배달은 네, 있군요. 음식 네. 배달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중화가 되지 않고 예. 일상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아. 네. 오다가 다 먹었지. 보통 오다가 먹고 전 그 오다가 얘기가 다 제일 먹었죠. 재밌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 미리 보기 이렇게 첫 회 여러 가지 재밌는 순서들을 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 순서 같이 해보니까 여러분들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은 평양이 북한이 다가 아니다. 지방은 이렇게 산다라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서희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오늘 묘양산, 금강산, 백두산 다 봤는데 묘양산밖에 못 가봐서 참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이영종 서장님께서 직접 가보신 금강산, 백두산을 생생하게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산들을 보면서 정말 통일이 되면 저것들은 반드시 좀 뛰어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같은 생각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숨은 북한 찾기 2탄으로 이번에는 평양 속으로 도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이 노래를 공은국가 합창단이 남성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